마지막 말이 파출소에 신고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라. 그걸 그 사람한테 경찰이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강조하는 거잖아. 노출되지 말아야 돼, 경찰한테. 2017년 12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분위기로 늦은 새벽까지 상권이 북적거리던 어느 겨울, 경찰 역시 늘어난 인파와 사고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거의 동이틀 무렵이었을 거예요. 119에서 전화가 들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 공영 주차장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 위독해 보인다고 했어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당시 남성은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채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바로 후송된 남성.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전 10시 10분 수술을 받던 남성은 끝내 외상성 혈기흉 및 늑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혈기흉은 명백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흉부 상처가 발견됐고 늑골도 같이 골절된 것으로 보아 몸통 쪽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몸통에 압박을 가하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인다는 소견. 경찰은 짐작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주차장 현장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수상한 차량 한 대. 발견 당시 사망한 남성이 쓰러진 위치 바로 앞쪽에 그랜저 한 대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사실 주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 두 곳에 주차선을 가로로 침범해서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거든요. 주차장 입구에서 가까운 쪽, 마치 밖으로 나가려다 만 듯한 모습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들어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차량에서 빠져나가기라도 한 듯 시동과 헤드라이트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량과 함께 도주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일까? 경찰은 차량을 조회해봤습니다. 차주는 60대의 정씨로 현장 바닥에서 발견된 그 피해자였습니다. 본인의 차 근처에서 치명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정씨. 피해자가 누구에게 어떻게 공격당했으며 차는 누가 몰았고 어떤 목적의 공격이었는지 조사를 이어갈수록 의문투성이었던 사건.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고했던 최초 목격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만취해서 노상에서 주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신고하려고 핸드폰부터 꺼냈죠. 근데 그분이 당했다, 파출소에 신고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던 순간 당했다, 그리고 파출소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는 피해 남성. 대체 그는 누구에게 당했으며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일까? 의문만이 가득했던 여수 공영주차장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크라임은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7년 12월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 정씨고요. 지금 이제 당시의 모습이 일단 바닥에 누워서 피해자가 발견된 상황이었고요. 숨이 초반에는 붙어 있었다라는 최초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공영 주차장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어떤 분이 이제 누워 있었다. 돌아가시진 않았다. 근데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늑골도 골절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데, 그러면 주차장이니까 차에 치였나? 보는데 차가 하나 있어. 시동이 켜지고 라이트도 있어. 아, 그러면 저 차에 치였나?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부러지고 타격이 아니라 부러졌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부딪히는 거죠. 서서 부딪히기 때문에. 서서 부딪히면 네. 뭐 그런 거죠. 이건 네. 근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뼈가 부러지면 그럼 차가 위로 지나갔다는 건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차가 진짜 위로 지나간 건지 아니면 그 상처가 무엇에 의한 건지. 그러니까 네. 골절이. 이거부터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개요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로 골절이 있다면 보통 이제 다리 쪽이나 이제 보통 이제 차 범퍼 높이 중간 뭐 그런 거 비슷한 쪽에 골절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 쪽에 보통 이제 이 상흔이 있었다라는 것하고 이 차가 본인 차예요. 본인 차인데 본인 차는 있고 가슴 쪽에는 골절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차로 맞힌 상황이면 본인 차는 왜 여기 또 있고 본인 차 앞에 왜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시동과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주차된 게 아니라 뭔가 나가려고 하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차에 의해서 이 피해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지 그것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상처의 옷이라든가 상처를 보면은 그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자기 차에 자기가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동승자가 누구냐? 근데 이게 이 마지막 말이 묘합니다. 당했다. 파출소에 신고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라. 근데 이게 명확히 네. 최초 목격자가 이게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당했다? 망했다? 아니면 상했다?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119에 신고해달라. 만약에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묘한 게 그냥 자기가 아파서 살고 싶으면 구급대 119 불러 빨리 빨리 네. 연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굳이 파출소가 아닌 119에 해달라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 사람한테 119가 112 경찰이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노출되지 말아야 돼. 경찰한테. 근데 지금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판단할 수가 있나? 여기서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취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말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일에 어떤 사건이다.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고의성이 있거나 혹은 뭔가 어떤 범죄 행위 중의 일부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수습이나 어떤 정리나 어떤 그 현장 은폐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는 또 그대로 있고 시동도 안 껐어요. 시신도 그대로 있고 이게 아무런 정리를 안 하는 상황. 시신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안 죽었지만 그렇죠. 네, 피해자도 그대로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도망간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도망갔다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시동도 안 끄고 그러니까 한 이유가 죽었어? 그러니까 도망갔을 수 있는 거지. 죽었다고 보고 죽은 줄 알고. 안 죽으면 알고 네. 그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니네요. 마무리도 안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사고 우발적인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당했다. 파출소에 신고하지 마. 그래서 이게 당했다가 맞는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들은 사람한테. 네. 자, 풀리지 않는 의문만 가득한 사건.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정황들만 가득하던 그때 경찰은 범행과 연관되어 보이는 추가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직전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라이터 그리고 부러진 안경다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담배꽁초와 라이터는 사망자 정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평소 안경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안경이 부러진 것으로 보아 누군가 다툼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경의 주인은 왜 현장을 급하게 빠져나간 것일까? 그때 정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몸통에 가해졌던 큰 충격의 원인은 놀랍게도 정씨의 차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누군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차량을 역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및 앞바퀴가 그의 몸통 위를 지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의문의 안경남은 정씨의 차를 이용해서 정씨를 깔아 숨지게 하고 시동도 켜놓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 정씨는 어째서 꼼짝없이 차량에 깔렸던 것일까? 부검 결과 정씨는 사망 직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 경찰은 정씨가 발견된 공영 주차장 입구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24분쯤 정씨의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고 이내 주차선 안에 정확히 전면 주차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 시동을 켠 채로 머문 정씨의 차량. 정씨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그 시간대쯤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씨가 차를 주차한 뒤에 노래를 크게 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왜 어둠이 짙게 깔린 주차장에서 홀로 노래를 크게 튼 채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혹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주차장 CCTV로 추가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은 어렵게 정씨 차량 내부 블랙박스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3시 40분경 누군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비어있는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은 천천히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이내 덜컹거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그때 정씨 몸을 역과했겠구나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분 후에 차가 다시 앞으로 전진했고 한 번 더 덜컹거렸습니다. 한 번 더 역과한 거죠. 그때도 차 안에는 노랫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정씨를 차로 깔고 지나간 블랙박스 속 의문의 인물.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차량 주변에 가로등 불빛 하나도 비추지 않아 매우 어두웠습니다. 때문에 운전자의 정체는 물론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후면에 정씨가 누워 있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차량은 분명 2차례 정씨를 지나간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덜컹거림을 느꼈다면 내려서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2번 역과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야 차량에서 누군가 내리더라고요. 4시 19분경 운전석에서 다시 하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4시 45분부터 약 5분 동안 차량 뒤로가 무언가를 살피며 서성거리는 사람. 혹시 정씨의 상태를 확인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허리를 굽혀 한참을 살피더니 4시 51분경 의문의 남자는 유유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네, 당시 CCTV와 블랙박스 등으로 어렴풋이 동선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3시 24분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왔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3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역시나 이 앞부분에 대한 블랙박스의 공란은 판결문에도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군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이 일단은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당시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 한 10분 정도가 빈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됐나? 그럼 40분에 작동을 시킨 건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은 그 기능 자체가 충격이라든가 뭔가가 있는 할 때 상태에서 작동하는 모드.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판결문에 조금 애매해서 어쨌든 2명이 있고 뭔진 모르게 이게 뭐 상호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그 차에서 그렇게 되신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도망갔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서로 싸운 거냐? 아니면은 싸운 건 아니라 그냥 뭐 술주정한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싸워서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은 갖다 치워버리지. 네. 단순히 역과 정도?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 역과도 지금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2번을 천천히 앞뒤로 왔다 덜컹덜컹을 네. 그것도 그 시간이 좀 몇 번 지난 다음에 가고 그리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뭐 이거 확실하게 죽이려고 다시 한번 밟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네. 우리가 보통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네. 뭐야 이게. 그런데 다음에 이거 실수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번 했을 때 뭐 우연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이 이러니 차라리 죽여버려? 이랬다고 보면은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내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라고 상정을 하면은 근데 덜컹했어요. 근데 미리 지금 앞에서 동승자가 내렸는데 덜컹했어. 뭐야? 내려볼 것 같은데 내리지 않고 2분 뒤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서 역과를 하고 30분 뒤에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30분 동안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가장 쉬운 얘기가. 그럼 그 정도로 술이 만취했나? 그거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술 취한 사람의 움직임이냐 아니면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움직임이냐. 그렇죠. 처음에는 네. 모르겠어. 덜컹했는데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CCTV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떤 안에서 고민의 시간에서 네. 그냥 한번 하고 잤다고 하지 뭐. 이렇게 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서 노래소리가 들린 건 또 뭘까? 차를 주차한 지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네. 노래는 왜 들지? 공영 주차장에서? 그러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아니면 뭔가 흥겨워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마치 자는 것처럼
아니면 위장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이 시간과 이 노래를 튼 시간과 이 사람의 역과 시간과 이런 것을 다시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2시 2분 뒤에 역과를 했고 2분 뒤에 다시 덜컹거렸어요. 근데 그때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 아주 다르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역과한 건 우연히 그랬는데 네. 두 번째 죽여버려? 그러면 소리를 틀고 나 그냥 자다가 그 소리 이거 못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더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에 하차 관련돼서도 4시 19분에 하차를 하고 그리고 4시 45분부터 다시 또 차량 뒤로 가서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떠나거든요. 뭐 구조 요청이나 그러니까 시간도 그러니까 이거 뭐 죽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지. 사실 4시 19분에 하차를 했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45분부터 다시 또 뒤로 가서 5분 동안 살피고 그렇죠. 살피고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살피면 그럼 알잖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지. 네. 근데 뭐 정확히 어떤지 몰라도 제대로 했네? 라고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네. 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역과해갖고 즉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출혈을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은 하기 힘들지만은 뭔가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구성을 해야죠. 너 왜 그랬어? 왜 여기 보고 아무 조치 안 했어? 네. 각각을 이렇게 해야죠. 자,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 안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의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블랙박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누군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3시 40분보다 약 6분 전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한 명은 사망한 정 씨였으며 정 씨는 또 다른 남성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야, 여기서 놀아. 노래방 실생보다 더 좋아, 형님. 어디 가면 좋대? 금방 다 설명할게. 요즘은 요것도 신고를 해. 그니까 나가 인자 음악을 트는 거요. 하지 마. 하지 마. 예. 나가.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영상도 멈췄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는 이후 약 6분가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 40분 조수석에 탄 형님이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6분의 영상,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정 씨와 영상 속 형님이라는 남성이 처음부터 동승한 채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전 정 씨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정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 씨의 친구 박 씨를 만났습니다. 12월 29일이었죠. 그날이. 정 씨가 아는 형님이랑 있는데 같이 술 한잔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9시 15분? 그쯤이었을 거예요. 셋이 술도 꽤 마셨죠. 소주 한 병에 맥주 10병 정도 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밤 11시 30분쯤이었나? 그 형님이 여자친구 보러 집에 잠깐 들렸다 오겠다고 했어요. 형님이라 불리던 남성은 집에 다녀온 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정 씨의 친구 박 씨는 집으로 귀가했고 남은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맥주 총 7병을 더 시켜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이 갔던 식당과 인근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새벽 2시 15분까지 해당 식당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인근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해서 맥주 3병을 더 마시고 1시간도 안 된 3시 5분쯤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3시 24분경 정 씨의 그랜저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던 두 사람. 정 씨는 운전석에 형님이라고 불리던 남자는 조수석에 탑승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동승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공영 주차장으로 향했던 정 씨의 차량. 두 사람은 그랜저를 주차시킨 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했듯 노래방에 대해 대화를 했고 대화의 끝은 형님이라 불리는 남성의 나가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유력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본 용의자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안경 다리와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안경다리의 주인이 바로 정 씨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남성 홍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친한 형님 동생 사이를 유지해왔다는 정 씨와 홍 씨. 그렇다면 그날 홍 씨와 정 씨 사이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3시 40분보다 6분 전의 내용, 대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씨 이제 피해자하고 피해자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지금 가해자겠죠. 뭐 노래방 관련된 이야기 관련돼서 하다가 뭐 나간다니까 뭐 하지 마. 그리고 나가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이 맞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네. 여기서 놀자. 돌아가신 분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형님이라 그래요? 형님은 누구예요? 지금 이제 가해자를 형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가해자가 형님 맞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금방 더 설명할게. 요즘은 요것도 신고를 해. 뭘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내용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한다. 음악을 트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는 게 아마 내가 지금 음악을 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 거보다 네. 이 공영 주차장에서 음악 틀고 놀자. 음악 틀고 놀자 그러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노래방 시스템이 이게 좋아. 이 대차가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신고가 다 돼. 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뭐 그러는데 근데 다시 이 나가. 근데 이 나가가 뭐예요? 이 나가란 뜻인지 아니면 이 사투리의 내가라는 뜻이지. 이게 맥락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 같아요. 여기서 좀 노래 틀어놓고 놀자. 네. 이거 하지 마. 시끄러워. 근데 틀고 하지 마. 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싸우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6분 뒤에 지금 이제 조수석에서 타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원래 차의 주인 정씨 대신에 조수석에서 운전선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그 역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님은 내린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형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전석에서 정신 진짜 말 그대로 나갔고 나오신 거죠. 네, 돌아가신 분은.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석으로 가더니 네. 덜컹덜컹을 이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돌아가신 분은 운전석에 내려갔고 뭐 쓰러졌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지 이렇게 된 거고. 네. 그걸 보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 여기서 가해자로 수정된 사람이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갈 때 운전했던 정 씨가 밖으로 나가서 6분 사이에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이제 바로 몰고 역과가 되는 상황이어서 6분 동안 왜 6분 동안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이게 6분 사이에 그 사람을 어떻게 눕힌 건지 형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가 되겠죠. 이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누워서 뭘 놀고 뭐 그러는 아니면 거기 앉아서 네. 그러잖아요. 공영 주차장에서 네. 이렇게 앉아갖고 소리 부르고 네.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나가서 그럼 내가 나가 있을게. 내가 나가서 있을게. 너도 따라 나와. 노래는 이렇게 세게 틀고. 네. 가끔 이제 유원지 주차장에 이렇게 하는 진상들이 있긴 있어요. 바닥에 눕거나 취해가지고. 근데 자기 차 카스테레오 세게 틀고.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거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앉았는데 엎어진 거지. 네. 그러니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뭔가 생각이 확 해거나 아니면은 원래 그럴 생각으로 이랬던 거나 상황은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시간적 상황. 네, 어쨌든 정 씨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취한 와중에 나가서 담배를 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왜 누워 있었고 그거를 밟고 지나갔는지는 여전히 그 6분의 빈 시간 동안의 미스터리가 누워있던 게 아닐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누워있던 게 아니라 그냥 앉았던 것일 수도 있죠. 앉았는데 그걸 뒤로 밟고 지나갔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왜냐하면 스르르 하다 밟다가 눕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블랙박스상에서의 목소리는 격양된 목소리나 다투는 목소리는 아니었고 뭔가 좀 싸우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의견 일치는 네. 안 됐지만 그냥 대화, 일상 대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서로 뭐 친해서 술 먹고 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는 약간 일상 대화지만은 그렇다고 딱히 친해 보이진 않는. 네.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더 놀아, 좋아, 친구해라고 하지만 둘 사이 감정은 딱히 없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술을 먹은 거잖아요. 네. 두 사람이 맥주 7병을 먹고 뭘 하고 더 마시고 네. 뭐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 형님이라는 사람의 안경 다리가 부러졌고 오른쪽이 눈에 상처가 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맞거나 이래야지 부러지면서 눈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은 안경을 쓰지 않아요. 네. 그 안경은 그 사람 께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부러졌어. 그리고 상처가 나 있어. 용의자의 눈에 상처가 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이 하지마 응 어이 나가 막 그러는 상황에서 투닥투닥 뭐 딱 하고 사실 안경 쓴 사람 저는 제 네. 입장에서 취해서 더 감정이 약간 이런 상황이면 이거 안경 부러진 건 되게 갑자기 욱하게 올라올 그렇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아닐까.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이 있긴 있어야 일이 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육군 사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우작한 게 아니라 계속 술을 먹으면서 약간씩은 약간 뭐 삐끗삐끗한. 삐끗했었는데 네. 계속 먹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감정이 상했고 나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자는 걸 보고 뭘 했다고 하면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용의자를 체포를 한 상황인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씨와 정 씨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던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6년 전쯤입니다. 정이 그 여수 석창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그때 제가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2017년 4월인가? 그때 정이 그 여수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갔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나서 친하게 지내왔었죠. 2017년 4월부터 다시 친분을 이어오던 정 씨와 홍 씨. 수십 년 만의 만남에 더 반가웠던 것인지 사건 발생 전인 12월 29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여수 덕양에 있는 부동산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는 두 사람. 그러다 저녁 술자리까지 함께하게 됐다고 홍 씨는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날 홍 씨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서 동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친하게 지내오던 정 씨를 왜 갑자기 차로 역과했냐는 거예요. 경찰은 홍 씨의 여자친구의 진술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정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들락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 걸리면 차로 갈아버리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가 막연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홍 씨 여자친구의 진술. 오히려 홍 씨가 정 씨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198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는 순천지청에서 폭행 범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정 씨의 배우자 그리고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정 씨의 친구의 진술이 이어지자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 씨 배우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 씨는 저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성격이 포악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남편과 싸운 걸 본 적도 없었다고요. 그날 같이 술 마실 때도 두 사람이 언쟁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분 좋게 술만 마셨고 다툼 정황은 전혀 없었는데요. 대체 홍 씨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발견된 홍 씨의 부러진 안경과 블랙박스 영상, 여러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추측한 그날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블랙박스 대화에서 홍 씨는 정 씨에게 차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 가는 문제로 이어서 대화하다 기분이 상했고 정 씨가 홍 씨의 얼굴을 가격, 이에 홍 씨는 눈 부위를 얻어맞으며 안경이 깨지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뒤편으로 가 정 씨를 때려 눕혔고 그대로 차로 역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가 가장 납득 가능한 정황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 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정 씨를 역과한 후 30분 정도가 지났던 4시 19분경 차에서 내린 홍 씨의 모습이 찍혔는데 이때 그는 부러지지 않은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망한 정 씨는 176cm의 건재한 체격으로 홍 씨보다 젊었는데 과연 짧은 6분 사이에 홍 씨가 정 씨를 일반적으로 때려 눕힌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범행 동기부터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사건. 하지만 홍 씨는 자신은 정 씨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에 대해서
폭력성을 두고 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 씨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뭐 포악하지 않고 뭐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또 홍 씨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한 말 같아요. 잘못 걸리면 차로 갈아버리겠다. 이게 보통 이제 습관처럼 내뱉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범죄 수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은 홍 씨를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남편의 그냥 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인포먼트가 아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같이 생활을 했던 홍 씨 여자친구의 말이 중요하겠죠. 술을 먹을 때 소리 지르고 누군가한테 잘못 걸리면 가는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욱하는 게 있다. 하는 게 있다. 네, 그게 사실은. 네, 폭행죄도 실제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이 둘 사이에는 16년 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끊겼다가 다시 와서 뭔가 이렇게 하지만 그럼 그게 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애매하죠. 그냥 아는 사이지. 지인. 예, 지인 정도인데 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친한 친구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알았었는데 옛날에 사실은 안 좋은 일에 연관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을 술 먹고 갑자기 폭발했다.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이제 4시 19분경 차 이제 내렸던 모습에 중요한 게 이때 안경이 언제 뿌려졌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는 안경이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경이 그게 맞아요? 근데 이 부러진 안경과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동일한 안경 여부는 왜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어두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확인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은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건 맞아. 네. 홍 씨가. 근데 그 안경이 그 밑에 안경인지 모르겠어. 네. 그럼 부러지지 않은 안경이라는 거 하는 거는 차 안에서 다툼이 없었다는, 뭐 이 주먹 이런 게 없었고 네. 이 홍 씨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내려갔고 6분 사이에 그럼 가능하죠. 6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또 술이 많이 돼서 사실 그렇죠. 뭐 제압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뭐 연상자가 쉽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건데 이 국가수 부강건전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거 하고요. 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피해자가 어디서 맞고 다니거나 남을 함부로 때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부분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과로 인한 골절 이런 건 봤는데 몸싸움을 일어나는 상처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멍이라든지 뭐 좀 당겨서 핥힌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걸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역과돼 있는데 역과돼 갖고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차가 2번을 역과했죠. 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겹칠 수가 있다 상처가. 네. 네. 이거는 글쎄요. 국가수 부검 감정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거 놓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어디서 맞고 다니거나 때리는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진술이죠. 그러니까 그건 네. 모르고 지금 상태는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상처가 역과에 의한 상처인지 폭행에 의한 상처인지를 정확히 구분한 부분은 사실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구호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그냥 뭐 사고다 뭐 그랬다. 근데 그리고 일단 모를 수는 없어요. 내려가지고 뒤에 가서 본 장면은 본 게 있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잘 안 그리고 들린다. 차량 안에서 큰 소리의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 내가 역과를 밟고 지나가고 이런 거를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 더불어서 내가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네. 더 만취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더 만취고 청력도 안 들려갖고 덜컹 소리 못 듣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덜컹 소리가 운전자는 충격이지. 충격이지 이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소리보다는 몸에 느껴지는 게 사실은 커요. 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청력장애랑 무슨 상관이죠? 2번의 역과는 그건 그러니까. 네, 청력과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이렇게 위장하려고. 왜 크게 틀었어? 청력장애. 아니 소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연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충격적인 사건이라 터졌나? 제 통신비가 왜 이 모양이죠?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썼나? 자네 대체 폰으로 뭘 보는 건가? 아니 보긴 뭘 봐요. 야구 중계 보긴 하는데 요금제 바꿔야 되나? 김 PD 그럴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 연락해보게. 인터넷 비교원이요? 인터넷 요금은 줄여주고 인터넷 TV 가입 시 47만 원의 혜택까지 준다고. 이거
이거 서경석 씨가 모델이네요. 3년 연속 관련 브랜드 대상도 1위고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이 계산 가능하고 인터넷 당일 설치 및 당일 사은품을 지급해준다고. 1670-2521 자세한 건 더보기에 링크 눌러보라고. 인터넷 가입할 때 정수기 렌탈도 하면 최대 30만 원 추가에 유심도 변경하면 추가로 30만 원 혜택까지 주네요. 당장 바꿔야겠어요. 그래, 이거 자네가 폰으로 본 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니까. 포렌식을 왜 해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네, 재판이 1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차량의 뒤쪽을 지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뒤쪽 노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그대로 후진할 경우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차량으로 사람을 2차례나 역과할 경우 그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역과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었다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고의성,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거죠.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평소 눈을 감고 있으면 헛것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중증도의 우울장애를 겪어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던 피고인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뒤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배회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발각 등의 두려움에 마음이 조급해져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그 주위에 머무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형량이 1년 2개월로 줍니다. 이건 그냥 음주운전죄만 물은 거예요. 교통사고죠 그냥. 저는 사실은 2심, 최종심의 판결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본 거는 네. 일단 눈이 감고 있으면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중증의 우울을 판결에 판단이 됐나요? 우울 증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네. 이 정도로 헛것이 보인다고 누가 판단을 했죠? 이 재판 판결을 보면은 네네. 본인 얘기. 그러니까 나는 심각히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잖아.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하면 그래?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우울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능하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구호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셔갖고 정상적으로 사고가 불가능한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인지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 너무 취해서 쳐놓고 이거 어떡하지? 네. 멍한 상태. 멍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이 평소에 진짜 그런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정도로.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놈이 공영주차장에서 살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에 살인하는 놈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시간을 보세요. 3시에서 4시죠. 이거 새벽이라고 해야 돼? 심야예요. 네. 심야에 누가 공영주차장에 옵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더 유리한 살인의 장소죠. 그런데 이 판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살인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피해자가 방치를 하고 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 뇌피셜만 가지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술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을 거야. 그래 약이야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재구성이 안 된 거거든요. 안 됐어요 전혀. 네. 오히려 사건 관계자의 이야기가 스토리는 조금 더 그럴듯해 보여요. 뭐 노래방이나 뭐 취업 문제의 가격으로 안경 깨지고 화가 좀 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다툼, 왜냐면 육분이 좀 없는 그렇죠. 사라진 네. 육분 관련돼서. 그럼 왜 없는가를 좀 포렌식을 해봤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파출소관이 119에 했는지도 분석해 봤나요? 그거 전혀 다 분석 안 했어요. 네. 술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거잖아요. 술 먹고 둘이서 뭐 하다가 사고 났나 보다.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능성만 추정하려면 왜 형사 재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특히 이제 술 먹고 관련된 이런 거에 우리의 형사 판사들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1년 2개월 2017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바로 하고 나왔습니다. 형을 살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앞서서의 왜 없는지 모르지만 판결문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 빈 6분의 그 블랙박스 시간, 포렌식이 안 된 건지 뭔지에 대한 기술도 없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미스터리 퍼즐의 키겠네요. 네.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또 말이 없고요. 둘은 오랜만에 만났죠. 16년 전에 있다가 뭐 기분 좋게 술 한잔을 했고 그날 밤에 뭐 노래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안경은 부러졌고 그리고 뒤에 왜 나갔는지 모르지만 뒤에 바닥에 있었고 한번 밟힌 다음에 2분 뒤에 다시 밟히고 1시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지금 가해자는 현장을 떠서 결국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어떤 죽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119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살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